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하는 터널 교통사고 챌린지를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요. 더위가 계속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수욕장, 해변,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음주 수영 금지 꼭 지켜주시고요. 사고가 발생 시에 주변에 즉시 알리고 119에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오늘도 임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터 임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번영로 그 광안터널 지난 시간에서 이번 주 계속하죠?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를 따라 만나볼 수 있는 광안터널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광안터널 2탄으로 이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광안터널 당시 부산항이 확장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설된 도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광안터널은 1977년 5월에 착공되어서 1980년에 준공된 터널로 부산항 확장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이 되었고요. 당시 부산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물류와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었고 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가 계획이 되면서 그 일환으로 광안터널을 포함한 여러 터널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통행량이 많은 터널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퀴즈로도 알아봤잖아요. 맞습니다. 예. 광안터널의 최근 5년간 일평균 교통량은 20만 대 이상인데요. 네. 특히 광안터널을 포함한 번영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은 약 8만 3천 대 정도로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답게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확률도 높아지죠. 맞습니다. 광안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예. 사고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도로처 김순정 과장이 알려드립니다. 광안터널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22년도 30건, 23년도 28건, 24년도 26건, 25년도 8월까지 15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전방주시 태만, 급차선 변경, 과속, 음주운전, 졸음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광안터널은 길이가 1km가 넘는 꽤 긴 터널인데요. 아무래도 네. 통행에 주의해야 될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행선이 약 1130m, 하행선이 약 1090m 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긴 터널을 통행할 때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지연 교수가 설명해 드립니다. 길이가 1km 이상 되는 장대터널의 경우 조도 변화와 시각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터널 외부와 내부의 밝기 차이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흐려져 전방 인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대터널의 내부는 외부보다 조도가 낮고 단조로운 조명 환경이 지속되고 환기도 할 수 없어 졸음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터널 진입 전에는 잠시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뿐만 네.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난과 구조 지연 가능성이 크며 진출입구가 멀고 연기나 매연이 빠르게 확산되어서 다중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길이가 긴 터널인데요. 예. 광안터널처럼 길이가 긴 터널은 고위험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며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에 임해야겠습니다. 네. 지난 2000년과 2017년, 2020년과 2017년에는 광안터널 안에서 그 차량 화재 사고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두 사고 모두 예.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모두 차량 자체의 기계적인 결함에 의한 엔진 과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시설 개선과 재난 훈련 강화 매뉴얼 제정비를 실시하였고 터널 진입 차단 시설,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했고 소화 및 재현 설비 강화 등 다방면에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광안터널은
길이도 길이지만 사실 그 오기 전에 대연 터널이 있고 네. 광안 터널 또 빠져나오면 또 수영 터널이 있고 어이구, 네. 이렇게 터널이 계속 이렇게 있는 연속적으로 있으면 사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연속 터널 구간에서는 조도 변화와 교통 흐름 특성 때문에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특히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터널 진입 시 선글라스를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이어서 도로교통공단 이지연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연속 터널에서는 명암 수능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는데 선글라스 착용 시 눈의 적응 시간이 길어져 앞차의 제동등이나 차선 표시를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연속 터널 구간의 짧은 연결도로에서 차로 변경이나 급가속을 시도하면 연쇄 추돌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연속 터널을 하나의 장대 터널로 간주하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차로 변경을 삼가야 하고 진입 전 전조등을 켜 시야를 확보하고 최대한 본인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연속 터널 하나로 장대 터널을 간주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꼭 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 개의 터널이 하나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광안 터널 내 규정 속도는 얼마일까요? 퀴즈였는데요. 네. 네. 시속 70km와 시속 80km 중에서 정답은 정답은 시속 80km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설을 덧붙여 드리자면 예. 광안 터널은 자동차 전용 도로인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의 일부로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예. 부산의 주요 터널 중 하나인 광안 터널은 터널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광안 터널을 기점으로 시외 방향으로 3.6km 구간과 시내 방향으로는 4.5km 구간 사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구간 단속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그렇죠. 이 터널 내에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올리는 방식은 단속을 피할 수 없으며 일정한 속도 유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입니다. 예. 자,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에서는 광안 터널 제2탄을 다뤄봤습니다. 예. 원래 또 3탄이 재밌거든요. 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임가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